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비교적 간단한 문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동사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지금 보아하니까 has, will, is, has라고 나와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시제와 관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보기에 BPP라는 수동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수동태를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시점 또는 기간에 뭐 전치사라든지 접속사 등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next year라고 하는 무슨 시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will have라고 하는 비번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참고로 하나 더 확인해 주시면요. is와 have는 BING 구조로 절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점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s having PP 이런 어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have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로 진행 형태로 쓸 수 없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엔 A, B, C, D의 공통점이 전치사와 관련된 건데요. 일단 생김새가 마치 전치사 같으나 실제 전치사가 아닌 녀석이 있습니다. 자, 나랑 같이 봅시다. 같은 거. 자, 그래서 A, B, C, D 보기를 쭉 보면 짧은 단어라서 전치사처럼 생겼지만 실제 전치사가 아닌 녀석. 그게 바로 누굽니까? up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부사입니다. 부사. 알겠죠? 그래서 위를 나타내는 up이라든지 아래에 down, 표면에 떨어져 있다라는 off 이런 것들은 전치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부사라는 점을 반드시 먼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아무리 우리가 이 전치사와 동사와의 수거처럼 외운다라고 해도 결국엔 자동사였다면 문장이 동사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치사 자체의 속성이에요. as란 녀석이 전치사로 나온다라는 건 뒤에 신분이나 직책같이 앞에 나온 명사와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게 나오고 for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to라고 하는 건 끝점을 이야기하기 위한 방향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 나온 명사를 보니까 hundreds of household cleaning tip 이라고 되어 있죠. hundreds of라고 하면 수백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바로 그런 세탁 팁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분이나 직책은 아니겠죠. 그 다음 이 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보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 정보에 대한 얘기가 끝점이겠어요?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이겠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 대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search라고 하는 녀석의 자동사의 동작을 보시면 바로 내가 찾는 동작의 목적이 바로 팁을 구하고 싶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전치사 for와 쓰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거 바로 찾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 동사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search와 seek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search the tip 이라고 할 수도 있고 search for the tip 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가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세 번째 문항은 일단 어디에서 문장을 반으로 나눠주시면 됩니까? 컴마라는 부분에서 나눠주시면 바로 was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주어 자리가 되죠.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건 목적격인 me 안 되겠네요. 그 다음 C번의 my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명사가 뒤에 같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오답. 그 다음 셀프가 붙은 녀석을 뭐라고 합니까? 제귀 대명사. 제귀가 뭐죠? 주어가 다시 오는 경우.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주어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주어 자리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가능한 건 오직 누구? mine 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mine이 바로 무슨 대명사입니까? 소유대명사죠. 소유대명사라는 녀석은 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주어든 목적어든 부어 자리든 어디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만 확률상 대부분 무엇을 지칭할 때 쓰게 된다? 사물을 지칭할 때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my는요
소유자를 강조할 뿐이지 결국엔 뒤따르는 이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건데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아티클이에요. 즉 기사문. 나의 기사문은 이렇게 계획대로 쓰여집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my article을 한 단어로 바꿨을 때 내거 라는 뜻의 mine으로 써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소유대명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빈출 자리가 보어 자리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보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칭 대명사들은 이 형식 뒤 보어 자리에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 아니면 사물을 나타내는 이런 대명사 중에 거의 대부분 소유대명사는 보어 자리에 가장 많이 빈출적으로 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바로 접속사와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보기를 보니까 A, B, C는 죄다 접속사가 되죠. 자, 접속사라면 일단 빈칸 뒤에 누가?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두 쌍이라면 일단 동사의 모양부터 확인하도록 합니다. is라고 하는 바로 무슨 시제가 나왔습니까? 현재. 근데 주절의 시제가 will, 미래로 나왔다라는 건 보이기에 시제가 일치되지 않는 거죠. 현재가 나왔는데 미래로 일치를 해줬다는 건 이 접속사한테 이미 뭐가 있다라는 거? 미래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로 두 종류 누구?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B, C, D에 나와 있는 녀석들은 죄다 등위 접속사죠. 그리고 if가 조건 부사절 접속사니까 답은 A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 다음 심지어 등위 접속사라는 녀석들의 특징 and, or, nor, but 얘들은 두 개의 동사가 나왔을 때 두 동사의 시제를 뭐 하거나 일치, 똑같이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처럼 구성된 곳에서 will이라고 하는 미래부터 나오고 뒤가 현재라는 건 시간 순서대로 쓴 거예요? 역순으로 쓴 거예요? 역순으로 쓴 거죠. 그러니 애초에 해석해 볼 필요 없이 or, nor, but, and 같은 등위 접속사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면 5번 같은 경우엔 일단 빈칸 근처를 보니까 with라는 전치사 뒷자리 and 명사가 필요하죠. 그럼 이 빈칸 뒤에 나온 이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몰랐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OR로 끝나는 명사가 있다면 무슨 명사였겠어요? 사람을 나타내거나 도구를 나타냈겠죠. 어찌됐건 혹시 명사가 OR로 끝난 것이었다면 무조건 셀 수가 있어요.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죠. 한정사라든지 s가 붙어야 되는데 이 근처엔 그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얘는 일단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빈칸이 바로 누구의 자리가 된다? 명사의 자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superior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는 무엇이다? 형용사입니다. 월등한이라는 뜻의 비교급을 나타내주는 녀석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비교급이라고 하면 이 R로 끝나는 걸 주로 생각하실 텐데 뭐로 끝나는 것도 비교급이다? or. 근데 그 or로 끝나는 비교급은 뒤에 누구랑 짜게 된다? to와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수식어란 얘기죠. 그럼 결국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명사 누구와 누구? capability와 capabilities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우리 ability라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ability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이에요. 확률. 우리 possibility 그것도 확률이고요. capability도 수용력, 수용이 가능한 용량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확률적인 의미라는 건 전부 뭐화 시킬 수 있다?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런 ability, 뭐 responsibility, capability, ability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즉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씁니다. 누구랑? 더 소유격 s, 즉 한정사나 복수형 어미가 붙어야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시 빈칸 근처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S가 붙은 D번만 허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ability로 끝나는 애들은 대부분 수치화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쓸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엔 뭐 좀 쉬운 문제였죠. 뒤에 누가 등장했기 때문에 then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lower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사항은 low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썼을 때 lower가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ing를 붙였죠. 그 말은 lower라는 단어가 따로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ower는 더 낮은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도 되지만 이거 자체가 타동사도 쓰입니다. 그래서 낮추다 라는 뜻이 있고요. 작년에는 얘가 동사로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lower 자체가 아예 단독적으로 어떤 품사의 동사, 타동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낮추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A, B, C, D가 죄다 동사인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니 빈칸 뒤에 누가 있다는 거? 사람이 있다는 게 포인트죠. 사람 목적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능한 동사는 사형식이나 오형식, 심지어 뒤에 누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있죠. 그럼 오형식 시키다류 동사이거나 아니면 사형식 말해주다 동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provide는 제공 의미의 삼형식, inquire about 문의하다란 뜻의 일형식 자동사, 설명하다 말하다의 describe 삼형식. 그럼 tell의 과거형인 told만 바로 몇 형식입니까? 사형식으로 말해주다 라는 뜻을 만들어내죠. 그 대표적인 사형식 말해주다 동사로 tell과 맞바꿔서 쓸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줄여서 뭐로 기억하자? any카 동사. A는 뭐라고요? advise and notify. I inform. C convince. A assure. R remind. 얘들의 특징은 무슨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 사람. 물론 사람 대신에 회사나 기관명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말해주다이기 때문에 단순 명사보다는 이 사물 목적어 자리에 대부분 어구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할 걸 말해줄 때 뭘 써줍니까? 앞으로 할 걸 미리 말해줄 때 투부정사. 내가 알고 있는 사실 that 명사절. 주제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of나 about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동사를 바탕으로 뒤의 구조를 확인을 했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치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명사절 접속사 that을 고르는 문제, 투부정사냐 동명사냐를 고르는 문제, 또는 빈칸이 여기 나와서 명사 어휘가 등장했다면 사람 관련 명사를 고르는 문제. 이렇게 구조화된 애들은 어차피 빈칸이 한 군데 뚫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서로 간에 힌트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 됐나요?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엔 selection이라는 명사 앞이니까 누구 자리죠? 형용사, 마땅한 형용사가 없으면 분사를 써주게 되겠죠. 그때 remarkable은 무슨 뜻입니까? 엄청난, 현저한의 형용사고, remarked는 분사겠죠. remark가 그럼 동사로 무슨 뜻이겠어요? mark는 제가 지금 하는 게 마크죠. 표시하는 거. 근데 re니까 다시 계속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겠고, 그 다음 여기 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목된 또는 강조된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강조되고 주목된다는 건 내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엄청나고 현저하다라는 건 수량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뒤에 나온 셀렉션은 무슨 뜻이죠? 선택입니까?
지금 나온 a selection of가 묶여야 하나의 뜻이 되죠. 바로 많은의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표현인 거예요? 수량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바로 복수명사와 함께 다닐 수 있는 명사 어구들, 바로 가운데에 들어가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복수명사를 수식해주는 많은의 어구, 첫 번째 a selection of, 두 번째 a number of, 세 번째 a diversity of, 그 다음 a variety of, 그 다음 a series of, 그 다음 a range of 또는 a collection of까지. 지금이야 여기에 빈칸을 만들었지만 지금 여기가 빈칸으로 해서 명사 어휘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는 빈칸이 어디에 나올 수도 있어요? of 뒤 명사를 고르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단순지, 복순지, 아니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패턴화돼서 같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는요. A, B, C, D가 전부 다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는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냅니까? 장소를 나타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into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이 필요한 거고요. pass는 이 지점을 지나치게 되는 거고, among은 몇 이상 사이에, 셋 이상, 그러니 지점이 하나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지금 여기에 폴리스 스테이션이 있으면 여기에 무슨 빌딩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지를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은 딱 몇 군데만 나와 있다? 한 군데. 그래서 among은 늘 뒤에 무슨 명사와 함께 다닙니까? 복수 명사와 함께 위치를 해야겠죠. over는요. over는 기간으로는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장소인 공간하고 나오게 되면 표면에 붙지 않은 윗공간, 쉽게 얘기해서 허공이 됩니다. 허공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over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능한 건 into냐 past냐 둘 중에 하나인데, 뮤지엄, 박물관이 경찰서 안에 들어갑니까? 여길 지나쳐서 있습니까? 지나쳐서 있어야겠죠. 그러니 past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past는 지점도 되고 시점도 되는데, 시점일 때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시간이 지난다는 건 이후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after와 동일하게 쓰인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는 바로 전치사 뒤에 누구의 자리입니까? 명사의 자리가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his라는 거에 꼭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his는 소유격으로 뒤에 누구를 명사를 가져와서 이렇게 답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his 자체가 뭐일 수도 있습니까? 소유 대명사로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의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사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혹시나 보기에 부사가 있다면 이 문제는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his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페인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의 그림에 심하게 의존한다. 이렇게 되면 이 빈칸이 필요 없는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is라는 게 100% 소유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의식적으로 혼자서도 쓸 수 있는 뭐가 가능하다는 점, 소유 대명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얘들에 대한 품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image의 품사가 뭡니까? 동사. 여기에 tion 붙인 게 명사. 그럼 ive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품사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요. A, B, C, D가 전부 다 ing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신나게 해석을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 마냥 얘를 해석하게 됐을 때 ing로 끝났으니까 죄다 분사죠. 분사로 해석을 하면 promising은 약속하는, suggesting은 제안하는, offering도 제안하는, analyzing 분석하는, 이게 분사 해석이에요. 즉 동작을 직접 하는 거죠. 약속하고 제안하고 분석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 사물.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빈칸이 수식해주는 명사가 누구죠? 로케이션,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이 분사의 뜻은 장소라는 사물 명사를 수식해줄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ing들 중에서 이 해석 이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promising이 분사 해석 이외에도 바로 형용사로 뭐가 가능하다? 유망한, 미래가 밝은. 그럼 전도 유망하고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ing로 끝났지만 모인 것들 형용사인 것들이고, 바로 이런 단어들이 모여있는 챕터가 어디입니까? 분사에 가시면 있어요. 생김새가 분사 같지만 실제로 형용사의 뜻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어디든 분사편을 펼치시면 얘들이 비교돼서 거의 후반부에 나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2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면, 이번엔 according to 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명사가 연결되어 있죠. 참고로 according to 라는 전치사는 뭘 나타냅니까? 근거자료. 그래서 지금도 뒤에 뭐 있어요? article이라는 기사문이 나와 있죠. 그럼 어찌됐건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덩어리를 이루고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에서 끊어주도록 하면 컴마 앞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리가 되죠. 그럼 이 빈칸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를 또 쓸 수도 없다는 얘기죠.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니까. 그럼 나머지들은 죄다 뭐에 쓸 수 있어요? 수식어 자리에 분사나 투부정사로 쓸 수 있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빈칸 뒤겠네요.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데 빈칸 뒤에는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출판하다라는 타동사에 ing를 붙였다라는 건 역시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 투부정사도 타동사의 성격으로 만들면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pp는 무슨 분사예요? 수동분사. 수동분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수식어들만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명사 어디에서 수식하는 경우? 뒤에서. 왜 앞이 아니라 뒤에서 한다? 길어졌기 때문에. 능동형 ing는 누구랑 짝이 되고, 목적어 수동형 pp는 수식어와 짝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문제는 제가 최근에 문제풀이 강의실에서 해보니까 제가 쉬운 거라고 했는데 매 시간 질문이 전 레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또 틀렸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난이도를 살짝 더 낮췄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them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격이 있으니까 일단 접속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면 into냐 in order for냐 둘 중에 하나인데, into는 아까 장소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them이 대신 받는 건 제출이겠네요. 그럼 가능해요? 제출이나 출품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소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보니까 in order for 무슨 뜻이에요? 뜻이 없습니다. in order for로는 아무 뜻을 만들어낼 수 없고, 얘가 이 빈칸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뒤에 누가 생깁니까? to 부정사가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in order to 부정사가 원래 목적을 나타내는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인데, 그 to 부정사 앞에 누굴 붙여주게 되면, for 명사를 붙여주게 되면 바로 이 동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걸 문법용어로 뭐라고 한다?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오더가 나올 필요도 없고요. 누구 앞에만 투부정사 앞에만 for를 써주게 되면 이때의 for는 목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을 표시해주기 위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목적이나 대상이 아닌 주어처럼 의미가 포함되는 게 투부정사 앞에 쓰이는 누구? 전치사 for가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동명사가 나왔다면 그 동명사의 동작을 하는 건 무엇으로 표기해 줍니까? 소유격으로 해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them을 바꾸면 there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there는 그들의 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즉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는? 동명사 앞에서 동작하는 사람은 소유격으로, 투부정사 앞에서 동작하는 건 뭐로? 전치사 for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보도록 합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 일단 every라는 뭐가 있습니까? 수량 형용사 뒤에 student라는 명사가 있죠. 그럼 형용사 앞이니까 누가 필요하죠? 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중 부사인 게 두 개 있네요. nearly와 near 둘 다 부사가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every는 모두라고 하는 무슨 표현입니까? 수량 표현이 되죠. 그럼 A번의 nearly는 바로 부사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거의 대략. 거의 대략의 뜻을 가진 부사들은 뒤에 무엇을 수식해 준다? 숫자, 수량 표현을 수식해 주게 되고요. near는 근처에 라는 뜻이니까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장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every라는 수량 표현 때문에 누가 답이 된다? nearly가 답이 되는데, 다만 정리하고 가셔야 될 건 near가 품사가 몇 개나 돼요? 3개가 되죠. 부사로 가까이, 형용사로 가까운, 전치사로 근처에, 즉 뭔가 거리상 얘기긴 하지만 품사가 몇 개나 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3가지, 형용사, 부사, 전치사로 전부 다 쓰인다라는 점. 이렇게 하나의 짧은 단어가 품사가 여러 가지라는 건 시험 문제 낼 게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빈칸을 어디에 내든지 얘를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15번째 보도록 하면요. A, B, C, D 쭉 보셨을 때 빈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있으니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 excluding의 품사는요? 얘는 except랑 같습니다. 뭐겠어요? 전치사가 되겠죠. 뭐의 전치사? 제외의 전치사. assuming은 조건이나 가정. otherwise는 부사. furthermore도 부사. 그럼 결국엔 애초에 접속사는 누구밖에 없었다? B번의 assuming밖에 나올 수가 없죠.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실제 답은 assuming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if를 대신하는 접속사는 바로 이 녀석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나왔던 것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if 대신 쓸 수 있는 조건이나 가정의 접속사 4가지. 첫 번째 assuming, 두 번째 providing 또는 provided 또는 supposing이 있는데 얘들 뒤에는 대시라는 녀석이 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품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접속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시 보이면 무조건 접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시 없는데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6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트 6 16번 보시니까 바로 the most라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최상급. for 잘라주면 뭐 최상이다, 비교급이다, 원급이다 라고 해서 추가되는 표현들은 꼭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앞엔 누가? is가. 그럼 비동사 뒤엔 누구 자리? 보호 자리. 보호 자리엔 누구 집어넣으면 되죠? 형용사 집어넣으면 되겠죠.
참고로 B번과 D번의 suit이라고 하는 건 품사가 동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 명사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uit이라는 건 잘 맞다 라는 뜻이 되고, 명사로는 우리 흔히 수트라고 하죠. 그 정장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수트가 바로 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브리프케이스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수트케이스라고 하고도 되죠. 그래서 이 수트라는 게 우리는 지금 정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몸에 딱 맞는 옷을 원래 수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전부 다 명사형인데요. 퀄리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품질, 뭐 아니면 고품질의, 양질의 이렇게 주로 알고 계시는데 틀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건 물건한테 될 때 품질이라고 하겠죠. 그걸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 자질이라는 게 바로 자격과 유사한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스크립트는 대본. 스크라이브라는 동사 있죠. 이게 원래 휘갈겨 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scribe는 그려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transcribe는 번역하는 거. 그 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scribble 같은 경우엔 끄적이는 거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LC 시간에 스크립트 보죠. 스크립트라는 건 글로 써져 있는 형태, 이걸 전부 다 스크립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성적표도 영어로 transcript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각 과목의 성취도를 번역해서 쓴 거예요. A다, B다, C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contract은 계약서, advance는 발전의 뜻이 되는데요. 지금 보아하니 우리가 찾고 있는 이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 되겠어요? 자질이나 자격이 되겠죠. 그래서 퀄리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퀄리티라는 단어는 지금 나온 것처럼 명사로도 쓰이지만 이거 자체가 뭐도 된다? 형용사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형용사로는 뭐 고품질의, 양질의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점, 그래서 품사가 두개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지금 컴마가 있다라는 건 여기만 싹 드러내면 되죠. 그렇다는 건 여긴 누구 자리? 부사 자리인데 문장 맨 앞에 컴마와 함께 부사가 나왔다는 건 앞 문장과의 의미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바로 접속 부사 문제가 됩니다. 일단 despite이 들어갔다는 건 뭘 나타내죠? 반전, however, 반전, if so, 조건이나 결론. 그렇다면, 그 다음 for example은 예시. 일단 뜻이 중복되는 건 누구죠? 반전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조건 결론이냐 예시냐 둘 중에 하나인데 예시가 뭡니까? 구체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걸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예시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한두 개 언급하는 게 예시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에서 주장한 거에 대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조건 결론을 나타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앞문장의 내용 자체가 뭡니까? 이 일자리에 관심이 여전히 있으시다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 1시 30분까지 오시지 않을래요? 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의 결과가 되는 겁니까? 관심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찾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건 if so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if so도 지금 품사가 뭐라는 거? 부사. 뜻은 다르지만 if not도 품사가 뭐예요? 부사예요. if하고 not이 붙어있는 건 부사입니다. 알겠죠? if, 주어, not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 unless랑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if와 not이 이렇게 붙어있다라는 건 부사예요. 그 다음 또 하나 if ever 이것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if 옆에 부사하고 짝이 돼버리면 이게 그냥 하나의 접속 부사가 됩니다.
그러하여,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바로 접속 부사로 쓰이니까 보기에 나왔을 때 파트 5에서 얘들은 대부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해 보시면 19번째는 문장 넣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문장은 별 내용이 없죠. 그러니 앞문장과의 관계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앞문장이 제법 기네요. Please bring with you a proposal that describe how you would increase number of production projects 라고 합니다. 무엇을 좀 가지고 오래요? 당신과 함께 무엇이 같이 와라? 제안서. 관심 있으면 오라고 했죠. 근데 오실 때 뭐 가져와라? 제안서를 좀 가져오세요. 근데 그 제안서는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산 프로젝트의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스튜디오에서 뭐 없이 퀄리티,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품질에 대한 양보 없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퀄리티는 지키면서 수를 늘릴 수 있는 걸 고민해오라는 얘기죠. 아무튼 오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A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I would definitely will be to write a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you. 당신한테 추천서 써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관계죠? 회사가 이 사람한테 지금 제안을 한 거죠. 무엇을 제안했어요? 일자리. 그럼 이 U라고 하는 사람은 지원자이자 지금 합격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추천서는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전 상황에서 필요한 거예요? 전 상황. 원서 제출할 때 필요한 게 추천서죠. 이미 이 사람은 뭐 면접 또는 합격 제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다? 추천서는 필요가 없는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 B번. 나의 인사과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새로운 포지션에 당신을 트레인 시킬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언제에 대한 얘기입니까? 억셉턴스를 해야 되죠. 오퍼한 거를 받아들이면 오셔가지고 트레이닝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제안에 대한 수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각 있으시면 들리라고만 한 거기 때문에 역시 내용상 오류. 당신의 새로운 무엇과 관련된 거 영화 아이디어들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뭐 얘네가 제작하고자 하는 게 영화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시제. 지금 전부 언제에 대한 얘기예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 봅시다. 그때 뭐 들고 오세요. 지나간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얘기예요? 할 거에 대한 얘기. 그러니 지나간 얘기는 답이 될 수 없겠죠. I'm interested in hearing your plans.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듣는 걸 관심 있어 합니다. 효과적인 무엇을 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즉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건 곧 뭐 하라는 얘기예요? 플랜이라는 얘기죠. 즉 뭐하고 뭐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프로포절하고 플랜이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오시면 내가 이걸 좀 관심 있게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 D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7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7의 글의 종류가 무엇이죠? 노티스. 그럼 노티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건요? 무엇을 공지하는지. 두 번째, 누구에게 공지하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노티스라는 글의 가장 중요한 주제 목적에 포함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칼리지에서 공지를 하게 되는데 클래시컬 뮤직 어프리시에이션 클래스 바로 뭐랑 관련된 거? 음악 관련 수업인데 총 몇 회 수업이 있습니까? 4일. 그래서 20일, 20일, 30일. 그래서 일단 클래스룸 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등록은 뭐로 하라고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밑에 보니까 No one will be allowed sign up at the registrar office. 즉 직접 와서 등록하는 거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오직 등록을 뭐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찌됐건 이건 지금 예비 수강생인 누군가에게 대학교에서 뭐에 대한 거? 수업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는 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지문을 쭉 봤더니 뭐가 뚫려 있습니까? 번호가 뚫려 있죠. 그 말은 무슨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 문장 넣기 유형. 그렇다면 더 이상 글을 읽지 말고 그 세트의 가장 마지막 문제로 가게 됩니다. 바로 문장이 등장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문장 넣기 유형은 방금 전에 봤던 파트 6나 파트 7이나 프리법은 똑같습니다. 시제, 대명사, 지시어에 주의해 주셔서 문장의 해석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시 나왔네요. 앞문장에 나온 내용이겠고요. Especially, 특히 beneficial to students,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Classical music and technique, 그들이 사용했던 아주 고전적인 음악가들이나 기술들에 대한 걸 더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especially가 뭐예요? 예시예요. 그럼 지금 학생들이나 이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대상이네요. 어떤 대상이에요? 이 수업이 도움이 되는 대상. 그럼 앞문장에 나오는 내용은 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수업의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1번이 나온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1번 나온 부분을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앞쪽에서는 이 수업을 지금 다음 달에 뭐 했다는 거 추가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는 as part of ongoing music outreach program, 이거 해석할 필요 있나요? 없죠. 어차피 as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것은 뭐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봅니다. 지역에 있는 그런 음악가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누구한테? 기본적인 이해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대상이 나왔죠. 이 대상에 대해서 예시로 든 게 바로 누구예요? 학생들이나 고전적인 음악가들을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된다? 2번에 집어넣으면 되죠. 혹시나 여기서 더 확장되는 문장이 그 뒤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3번 앞쪽만 확인을 해보면 3번 빈칸 앞에 뭐만 나와 있습니까?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결국 수업 내용만 나와 있죠. 그럼 여긴 대상하고 관련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총 4가지예요. 우리 4일 동안 열린다고 했으니까 4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composer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 작곡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바로 음악가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사적인 역할. 그 다음 네 번째는 유명한 작품. 워크가 셀 수 없는 명사면 일이겠지만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일 때는 작품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죠. 자, 그럼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topic covered in the classes. 이 수업에서 커버하지 않은 주제는, 우리는 지금 방금 4개의 커리큘럼이 곧 뭐겠어요? 토픽이겠죠. 그럼 첫 번째 composer, 작곡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care for classical musical instrument, 고전 악기 care, 보관 관리하는 거 나왔나요? 안 나왔죠. classical music historical impact, 역사적인 영향. 이게 바로 몇 번째 항목이었어요? 세 번째 항목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D번으로 나온 famous musical works가 바로 4번째 커리큘럼이 되는 거니까 B번 악기 관리하고 관련된 것만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번 보시면, 자, 12월 2일 수업에서 학생들, 학생들이 지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트랜스크립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적표, confirmation paper, 확인서, tuition deposit, 수업료 보증금,
그 다음 course syllabus, 이게 수업 계획서죠. 수업 계획서를 print out, 뭐 된 거? 출력된 거. 우리는 키워드로 일단 뭘 잡아야 돼요? 12월 2일. 그 다음 거기에 학생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일단 날짜 정보부터 찾아보도록 합니다. 12월 2일이 언제입니까? 첫날이죠.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연속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첫 수업일, 즉 우리로 따지면 개강일이 되겠네요. 이 개강일에 학생들이 가지고 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irst day of classes. 이게 바로 며칠? 11월 2일. 출력해오라고 합니다. 무엇을? Class confirmation number. 뭐하고 관련된 거? 수업 확인 번호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출력은 하되 수업 계획서가 아니라 뭐하고 관련된 거?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의 문서를 출력해 오란 얘기니까 몇 번이 되겠습니까? C번이 되는 거죠. 즉 D번은 printed out까지 맞는데 뭐 때문에 오답이 된 거죠? course syllabus 때문에 오답이 된 거죠. 수업을 듣지도 않았는데 실라버스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넣기 유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장 넣기 유형을 할 때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시어와 연결어들의 관계를 잘 보시고 앞문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함으로써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특히나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 우리가 평소에 이해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암기가 꼭 필요한 게 누굽니까? 수량형 용사, 그 다음 기능형 부사, ly로 끝나지 않은 부사들 있죠. 그 다음 동사 형식. 이 세 챕터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또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장 갈 때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내일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제발 문제 풀지 마세요. 문제 더 풀어봤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틀린 것들만 빠르게 한번 보시던지 아니면 받으신 노랑이 가지고 이 챕터에 있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